이번 영상은 포토샵에 변형하는 메뉴, 트랜스폼 메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이미지나 선택된 객체의 변형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작하는 기능으로 크기 조절, 회전 또는 기울이기, 왜곡, 원근, 뒤틀기 등의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크기 조절하는 비율을 건드리는 기능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원하는 레이어 선택을 하시고요. 편집에 가시면은 변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변형이라는 메뉴에 보시면은 비율이라고 있죠. 자, 이 기능은 크기를 조절할 때 보통 사용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자, 메뉴를 선택하시면은 선택된 레이어 객체의 양사각의 모서리에 이렇게 점이 들어가고요. 점 있는 곳에 또는 선 있는 공간에 이렇게 마우스를 옮기시면은 화살표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이 화살표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면은 크기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자, 변형의 비율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변형의 비율을 쓰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미지 같은 경우는 조절을 할 때 가로, 세로를 말 그대로 비율을 맞춰서 조절하는 것이 좋은데요. 자, 이런 비율을 맞추는 기능이 2018년도까지는 사실은 Shift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모서리에서 크기 조절이 가능했었는데요. 2019년도부터 이거를 단축키를 쓰지 않고도 모서리에서 바로 비율을 맞출 수 있게끔 기능을 변경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 되게 좋은 기능이기는 해요. 우리가 이제 비율을 맞출 때 매번 Shift 키를 눌러서 모서리에서 크기를 조절하는 이 기능을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이렇게 안 쓰고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근데 저는 지금 모서리에서 움직이는데 비율이 풀리는 거 보이시죠? 자, 이유는 제가 편집의 환경 설정에서요. 편집 환경 설정에서 자, 일반에 가시면은 여기 레거시 자유 변형 사용이라는 거 하나를 체크를 해놨죠. 자, 원래는 이 부분이 체크가 풀려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저는 환경 설정을 할 때 요거를 걸어 놨는데요. 자, 요게 걸려 있으면은 비율을 크기 조절을 할 때 우리가 모서리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조절하셔야지만 가로, 세로 비율이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를 왜 체크를 해놓고 사용을 하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비율을 맞추는 기능을 단순하게 변형에 있는 기능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뭐 사각형을 그린다든지 또는 네모 선택 툴로 선택을 한다든지 원형으로 뭔가를 작업한다든지 할 때 비율을 맞출 때마다 전부 다 Shift 키를 누릅니다. 당연히 지금도 다른 기능에서는 다 Shift 키를 눌러서 비율을 맞춘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독 이 변형하는 기능에서만 이 기능을 빼놨는데요. 그래서 이게 조금 쓰다 보면은 괴리감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그냥 Shift 키를 눌렀을 때만 변형이 되게끔 기능을 설정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기능을 설정해 놓지 않으면은 그냥 조절을 했을 때는 비율이 맞춰지고요. Shift 키를 누르면 비율이 풀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같이 비율을 맞출 때는 Shift 키, 풀 때는 떼고 작업하는 걸로 설정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레이어 선택하시고 편집에 변형, 비율 기능. 자, 들어가시면은 모서리에 점이 있죠. 자, 일반적으로는 비율을 맞춰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모서리 점을 이용해서 크기 조절을 하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조절하면은 이렇게 가로, 세로 비율이 자, 유지되면서 크기 조절이 되는 게 비율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크기 조절을 할 때 주의하실 점은 이런 이미지 같은 경우는 기존에 들어있는 이미지보다 늘리게 되면은 이미지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늘리기보다는 크기를 줄이는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될 거고요. 일반적인 도형이나 다른 그 쉐이프나 이런 것들을 늘릴 때는 그냥 늘려서 사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자, 이미지는 품질에서 저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해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을 하실 때는 위에 상단에 보시면은 확인이라는 버튼이 있고요. 또는
요 선택된 객체 안을 더블 클릭하시거나 키보드에 있는 엔터를 치시면은 적용이 됩니다. 자, 비율, 크기를 조절할 때 보통 사용하는 기능이고요. 모서리에서 Shift 키를 눌러서 적용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회전하는 기능도 한번 볼게요. 자, 변형에 가시면은 회전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똑같이 모서리 부분에 점이 나오는데, 자, 마우스를 바깥으로 살짝만 빼시게 되면은, 잠깐만요. 자, 회전하는 기능은, 자, 요렇게 마우스를 밖으로 조금만 빼시게 되면은 라운드 형태로 나오죠. 자, 라운드 형태로 나오는 요거를 우리가 회전이라고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돌리면은 부드럽게 돌아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조 상단에 조그만한 창으로 이렇게 각도가 얼마인지를 보여주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각도를 조절하려면은 조금 작업하시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 내가 원하는 일정한 각도가 15도, 30도, 45도 이런 식으로 15도 간격으로 정해져 있다. 그럴 때는 Shift 키만 살짝 눌러주시면은 그 각에 맞춰서 회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30도 자, 적용이 되겠죠. 자, 확인하실 때는 위에 확인 또는 더블 클릭, 키보드에 엔터. 자, 그런데 이런 회전 기능은 단순하게 회전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180도를 회전한다든지 시계 방향으로 90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회전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사진을 세로로 찍은 경우나 또는 반대로 완전히 뒤집어서 사용해야 되는 경우, 그럴 때 사용하시기 좋은 기능이고요. 일반적인 회전 기능을 가지고 Shift 키 눌러서 돌리셔도 상관이 없고요. 딱 정해진 값으로 바로 적용을 하고 싶다면은 자, 요 기능 세 가지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울이는 기능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편집의 변형의 기울이기. 자, 기울이는 기능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수평 또는 수직의 방향으로 비틀어서 원근감을 표현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이동을 하면은 일정한 각을 가지고 이미지가 탁탁 튕기면서 자, 원근감 표현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한쪽을 움직이고 한쪽을 또 움직이시면은 요렇게 원근 느낌이 나죠. 자, 이미지나 객체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비틀어서 원근 효과를 추가할 때 보통 사용이 되고요. 이미지가 원래 놓여 있는 환경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변형을 하고 건물 사진이나 도로 사진 같은 곳에다가 자, 겹쳐서 뭔가를 표현을 할 때 보통 사용을 많이 합니다. 자, 기울이는 기능이고요. 자, 그 다음에 왜곡하는 기능도 한번 볼게요. 자, 왜곡이라는 기능도 모서리 형태는 동일한데 모서리 점을 잡아서 움직이게 되면은 조금 전에 봤던 기울이는 기능과 유사한 듯 보이지만 자, 느낌이 훨씬 더 부드럽죠. 그리고 자, 비틀리는 각도나 이런 것들을 제가 사용하기 좋게끔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전에 썼던 것처럼 원근감을 표현할 때도 사용을 하고요. 이미지를 평면이나 내가 원하는 각도에 맞게끔 조절할 때 보통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일부 왜곡을 조금 지나치게 하시게 되면은 이미지가 깨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늘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왜곡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한 가지 더. 자, 원근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원근이라는 기능은 앞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미지의 원근을 조절해서 그 원근 효과를 얻을 때 보통 사용을 하는 기능인데요. 특정 각도로 찍은 사진에 원근을 보정하거나 이미지의 정면을 조절할 때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기울이는 기능과 유사한 느낌이 있지만 기울이는 기능은 한쪽 모서리 부분만 움직였다면은 이 원근 기능은 양쪽이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로도 움직일 수 있고요. 세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원근을 표현하기에는 기울이는 기능보다는 지금 보시는 이 원근 자체 기능, 요게 조금 더 사용하시기가 좋겠죠. 자, 마지막으로
뒤트는 기능도 한번 해볼게요. 지금까지 보신 기능들은 전부 다 각진 형태의 각을 가지고 작업하는 형태였다라고 하면요. 지금 보시는 이 뒤트는 기능은 곡선 형태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드. 자, 파란색 그리드 형태의 포인트, 이런 점들이 생겨나는데요. 자, 점의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모서리에 큰 점들이 4개가 생성이 되고요. 이 점을 기준으로 양쪽에 자, 요런 방향선 같은 것들이 생성이 되고 거기에 점 2개가 붙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큰 점의 선들 그리고 작은 점이 2개 요렇게 붙는 개념. 그래서 요 작은 점들을 움직여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 때 보통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방향 점을 움직여서요, 곡선의 형태를 만들 때 사용을 합니다. 기준점은 각 사각에 있는 요 모서리 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모서리 점에서 파생된 점들을 이용해서 모양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 게 자, 뒤트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곡선의 형태 만들 수 있는데 주의하실 점은 얘도 자, 많이 변형이 되면은 이미지는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비틀기보다는 적정선에서 사용을 하실 때 쓰임새가 좋은 거고요. 일반적인 변형 메뉴와는 다르게 포인트를 움직여가지고 부드럽게 조절이 가능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도한 왜곡은 이미지 품질을 저하할 수 있으니까 사용하실 때 조금 조심스럽게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변형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미지나 도형들의 변형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능 6가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